안녕하십니까. 오픈메이트 컨설팅 부문 김한희 연구원 제작 가장 기초적인 코로나맵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국내 확진 환자가 나타난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코로나맵들이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코로나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코로나맵을 RStudi오와 리플렛 패키지를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현재 심각 단계에 들어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행동 요령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 수칙. 일반 국민들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은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증상자입니다.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령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코로나맵 만들기에 앞서 본 영상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데이터로 저희는 여기서 1번부터 30번 확진자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확진자별로 일자에 따라 어디에 이동을 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은 확진자의 수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5,766명으로 나와 있네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현재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실습에서는 1번부터 30번 확진자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는 거. 데이터 출처를 알았으니 실제 코딩을 해보면서 데이터의 형태와 데이터가 지도상에 표현되는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코딩에서 주로 사용할 패키지입니다. readxl은 xlx 확진자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을 할 거고요. SF 패키지는 좌표계 변환이나 점을 선으로 변환하는 등 공간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전처리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회사의 주소 정제, 엔진 구동을 위해 로드한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바꾸어 줄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패키지 리플렛은 전처리된 데이터를 지도상에 아주 간편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패키지로 GG맵보다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HTML 툴스나 BAM 툴스 패키지 등이 사용되지만 사용하는 목적과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목표대로 코로나 확진자들의 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해당 지점들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좌표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좌표계를 얻을 수 있도록 특수한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주소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보유한 주소정제 엔진을 사용하겠지만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오코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좌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30번 확진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동시에 주소 정제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로드한 데이터의 형태는 아이디는 확진자 번호고요. 1번부터 30번까지 있습니다. 인포는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데이트는 각각 일자, 로케이션은 방문한 위치, 어드레스는 일단 주소 정제를 돌리기 위해 알아낸 기본적인 지역 정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 값이고요. 그리고 주소 정제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해야겠죠. 주소 정제 값 함수를 호출을 하고 호출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주소 정제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정제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요. 이제 주소 정제가 돌아간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일단 공간 데이터로 바뀌었고요. SF 데이터로 바뀌었고, 이 데이터에 바뀐 점을 보니까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프로클래스와 지오메트리열이 추가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클래스는 정제된 주소값의 정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 중에 여기 보시면 역삼동 일대 음식점, 대치동 일대 음식점과 같이 정확한 위치가 없는 값들은 입력된 주소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역의 좌표를 반환합니다. 프로클래스가 5라는 것은 해당 지역 법정동의 중앙지점 좌표값으로 강남구 역삼동의 중앙지역 좌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오메트리 컬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컬럼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좌표 형태랑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 좌표가 없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좌표가 있죠. 동경백 32, 북위 37 독도 좌표입니다. 근데 그 좌표랑 비교를 해보니 너무 숫자가 크죠. 이는 좌표계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온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섭씨, 화씨 등 다양한 것처럼 좌표계도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소 정제가 완료된 좌표값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WGS84 좌표계로 변환시켜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면 다른 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지오메트리 값을 보니 좌표값이 좀 바뀌었네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친숙한 그런 좌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표값도 구했겠다. 리플렛을 사용해 지도 위에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렛 사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리플렛 인자를 호출을 해주고요. 에드타일즈 함수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냐면 바탕이 되는 레이어를 깔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칸으로 놔두어도 상관은 없고요. 다음으로 add circles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간단한 점을 찍어줄 건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좌표값이 잘 한 번 더 지도 위에 찍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단계였는데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 관련된 정보들도 알 수도 없고 위치만 알겠다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단순한 점이 아니라 팝업의 형태로 세부 정보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은 좌표점 표시 이외에 각 지점에 원하는 정보를 레이블 형태로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팝업을 만들기 전에 방금 말한 레이블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HTML 툴스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리플렛에서 지원하는 레이블 기능은 팝업 창 안에서의 줄 구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한 줄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HTML 툴즈 패키지를 사용해서 HTML 형태로 줄이 구분된 레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이왕 하는 김에 줄 구분이랑 앞에 각 항목 이름 정도는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시면 결과값을 보시면 아까 위에서 뽑았던 아이디 확진자 번호 그리고 기본 정보 그다음에 날짜 그리고 주소 등등이 앞에 확진자 번호 기본 정보 이런 식으로 각 워딩이랑 합쳐져서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블이 완성이 되었으니 마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법은 위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add provider til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앞에서 사용한 add tiles처럼 바탕이 되는 레이어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단 함수 이름처럼 리플렛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레이어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하죠. 다음은 add circles가 아니라 add markers를 사용해 주고요. 레이블 인자를 사용해서 앞에서 만든 레이블 값을 넣어주는데 이 값을 HTML 형태로 출력하도록 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 바탕이 되는 지도가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도 위에 팝업의 형태로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레이블, 우리가 설정했던 레이블이 아주 이쁘게 줄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커 형태로까지 레이블을 넣어봤는데 문제는 마커 모양이 모두 똑같아서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확진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사용할 아이콘은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1번부터 30번까지 넘버링된 서로 색이 다른 그냥 숫자가 들어있는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반복문을 통해 1번부터 30번까지의 아이콘을 만들어 준 거고요. make 아이콘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ake 아이콘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옴과 동시에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30개의 아이콘을 아이콘 리스트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콘까지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아이콘을 원래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에 확진자의 번호별로 매칭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데이터를 보면 기존 데이터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들어있고 달라진 점은 이 열이 하나가 추가됐다는 거죠. 이게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데이터 셋이 확진자별 로우 수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0번까지의 확진자를 사용을 했지만 행의 개수는 그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확진자별 번호를 뽑아서 행을 뽑아서 매칭을 시키고 다시 합쳐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를 가지고 다시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위와 아주 비슷하고요. 동일하게 add provider tiles를 사용을 해서 배경 지도를 깔아주었고 add markers에서 데이터를 사용 지정을 하고 레이블을 또 HTML 형태로 출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콘을 위에서 사용했던 아이콘 리스트에 담겨있는 아이콘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좀 달라졌죠. 아까는 그냥 물방울 모양의 마커가 떴다고 하면 지금은 직접 지정해준 아이콘이 뜨게 되었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 확진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번 위에 올려봤더니 12번 확진자의 정보들이 뜨고 14번에는 14번, 17번에는 17번 이런 식으로 각 확진자의 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리플렛에 내장된 함수로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현재 점으로 되어 있는 좌표를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순서대로 한 행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점 좌표를 이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리플렛의 경우 점을 이어주게 되면 모든 점이 다 한 줄로 이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SF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선으로 만들어준 이후에 리플렛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사용한 코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으로 된 좌표를 순서대로 행으로 붙여주는 코드입니다. 결과를 보면 지오메트리 값이 실제 지오메트리에서 선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인 스트링이고요. 여기 위쪽에서는 포인트였죠. 선으로 바뀐 걸 알 수 있고 실제 지오메트리 값이 옆으로 길게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우 수도 30개의 행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지도 위에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작업들과 동일하게 일단 배경이 되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 위에 이번엔 add polylin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여기에는 opacity 인자는 선의 투명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add tiles와 provide tiles가 동시에 사용이 됐는데 동시에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뒤에 추가한 레이어가 가장 앞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우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선은 잘 이어진 것 같네요. 투명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좀 진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색이 또 모두 똑같아서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확진자별로 색을 다 다르게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입히는 방법은 우선 색깔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컬러 팩터 함수를 사용해 각 확진자별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색을 지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팔레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위에서 마커 아이콘에 사용된 색과 선의 색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 하나하나 지정해 주었습니다. 색을 지정을 했으니까 이 색을 가지고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고요. add polylines의 컬러라고 하는 인자가 추가가 되었죠. 결과값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확진자별로 색깔들이 입혀졌네요.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이게
입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 앞에서 만들어 주었던 마커와 라인을 한번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서 만들었던 add 마커 함수와 라인을 그려줬던 함수를 같이 써주면 됩니다. 결과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선과 아이콘이 같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만 한번 볼까요? 16번 환자, 16번 환자, 18번 확진자, 22번 확진자, 경로와 아이콘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마커와 라인들은 모든 확진자의 정보가 동시에 출력됩니다. 근데 가독성을 위해 원하는 확진자들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면 너무 좋겠죠? 그 작업을 위해서 레이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각 확진자별 마커와 라인을 따로따로 그려줘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add 마커 30번, add 폴리라인 30번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반복 작업이야 반복문을 사용하면 되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마커의 레이블입니다. 아까 위에서 확인을 하셨지만 이 마커의 레이블 정보는 확진자별로 행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add 마커를 해줄 때마다 해당 좌표, 해당 확진자에 맞는 레이블의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로우 번호를 출력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값에는 확진자 ID가 들어가고요. 입력된 ID에 해당되는 확진자의 레이블이 담겨있는 행 번호를 반환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4번 확진자의 레이블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를 넣어보면 2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확진자를 써보면 13이 나오네요. 이 값을 바탕으로 4번 확진자만의 레이블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14부터 20을 입력을 해주면 여기 보시면 확진자 번호 4번으로 된 레이블 정보들만 출력이 되죠. 이제 다시 지도 위에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좀 많이 길어졌죠. 여기서부터 create 펑션. 위 코드는 앞에서 말한 반복문을 통해 레이어를 나누어 주는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배경 레이어를 먼저 맵으로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 맵 위에다가 확진자별 마커와 라인을 추가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블 때문입니다. 앞에서 만든 마크 레이블 함수 여기 있죠. 마크 레이블 함수를 통해서 어떤 라벨과 행 번호를 계산해서 입력해주는 작업인데 확진자 번호가 1번일 때와 1번이 아닐 때를 사용해서 적용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인자인데 여기 보시면 그룹 인자가 있습니다. 그룹. 각각의 레이어에 그룹 지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그룹 인자는 쉽게 말하면 각각의 레이어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별 마커와 라인까지 입혀준 리플렛에 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add layer contro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아까 위에서 지정해줬던 그룹 이름을 통해서 어떤 걸 컨트롤할지를 저장해주면 됩니다. 결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부 측에 컨트롤 박스가 생겼습니다. 눌러보면 누르는 체크가 되는 번호의 확진자들의 정보가 출력이 되죠. 레이어를 구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확진자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려고 하니까 뭔가 허전하죠. 무언가를 더 추가해 주고 싶은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시도별 확진자 수까지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2개를 로드해 줄 건데요. 여기서 시도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 질병관리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시도별 확진자 및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시도 쉐이프 데이터는
우리나라 시도별 형상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뭐 한글 인코딩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각각의 시도에 해당하는 형상 정보가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데이터를 묶어준 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좌표계까지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된 결과물은 다음과 같고요. 보면 앞에서 가져왔던 시도 데이터와 시도 쉐이프 데이터가 잘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좌표계도 잘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확진자 데이터가 이 부분인데 확진자 데이터의 수를 보시면 1명부터 710명까지 좀 시도별로 고르게 나타나지가 않죠.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이 대구만 엄청 빨갛게 나오고 나머지 지역들은 너무 연하게 나와서 마치 확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을 좀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뱀 툴즈 패키지의 내추럴 브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는 시도 데이터의 확진자 수 컬럼을 구간으로 나누는 작업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9개의 구간으로 나눌 각 경계값을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경계값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0, 2, 4, 6, 9, 34, 51, 58, 317, 710 이런 식으로 10개의 경계값이 나왔고요. 우리는 각각의 구간을 0에서 2, 2에서 4, 4에서 6 이런 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추럴 브레이크로 뽑아낸 경계값으로 기존 데이터에서 구간을 나눠줄 건데 여기에서 컷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확진자의 수를 내추럴 브레이크로 뽑힌 경계값을 사용해서 1에서 9까지의 구간을 부여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라이트인자는 구간을 나눌 때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값을 지정해주는 값으로 true는 초과, 이하를 사용하며 가장 작은 값이 등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쪽에서 보시면 내추럴 브레이크로 뽑힌 첫 번째 경계값에 마이너스 1을 해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보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9개의 구간에 색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리플렛을 그리도록 할 건데 그리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것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배경 레이어를 맵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반복문을 통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각각 시도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의 그룹 이름과 색깔을 부여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범례의 추가입니다. 범례는 add legend 함수를 사용을 하고 위치와 제목, 색상과 내용 등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 색상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아까 기억해보니 컨트롤 박스가 우측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겹치지 않기 위해서 위치도 왼쪽으로 지정해 주고요. 확진자의 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들을 같이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구간에 부여된 색상과 각 구간에 해당되는 범위를 입력해 주도록 하죠. 네, 결과를 보시죠. 각 시도별 확진자의 수에 따라 색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범례, 우측에는 레이어 컨트롤 박스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누르는 거에 따라서 나왔다 안 나왔다가 지정이 가능하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여태까지 만든 두 개의 리플렛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길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만든 두 코드를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도별 형상 정보와 색을 입히고 확진자별 동선의 위치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범례와 컨트롤 옵션을 설정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일단 앞쪽 부분은 좀 달라진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레이어를 설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작업을 했던 시도별 색상을 입히는 작업과 위에서 했던 마커와 이동 동선 라인을 그려주는 작업 그리고 범례를 설정하고 레이어 컨트롤 박스를 설정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 앞에 추가된 부분인 setView라고 하는 함수와 maxbound 함수인데요. 이 setView와 maxbound는 처음 리플렛을 띄웠을 때 화면에 보여줄 위치와 줌의 수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maxbound는 지도의 이동 범위를 지정한 겁니다. 지금 이 전에 maxbound를 설정하지 않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당기면 한없이 가죠.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중국 땅, 뭐 일본 땅 이런 데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주는 게 맥스바운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애드 타일즈와 프로바이더 타일즈가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경 화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여러 명의 취향을 존중하겠다, 존중시키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리플렛에서 2개 이상의 컨트롤 박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시도별 확진자 수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을 때 시도별 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확진자 번호별 컨트롤 박스만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습을 하면서 사용되었던 1번부터 30번까지 주소 정제가 완료된 데이터와 뭐 시도별 쉐이프 형상 정보 그리고 시도별 확진자 수 데이터는 영상과 함께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실제 실습을 같이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화면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시도별 확진자 수가 색으로 잘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 범례 형태로 색상별, 뭐 수, 그리고 그 기준 데이터 기준 등등이 나와 있고 옆에 컨트롤 박스들이 잘 나와 있고 클릭하는 거에 따라 확진자별 마커와 이동 경로, 각 마커에는 레이블들이 잘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오픈스트리트맵 토너라이트 토너는 아까 앞에서 지정해준 기본 레이어입니다. 클릭을 하면 배경 지도가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리플렛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낸 리플렛 결과물을 여기에 보시는 Show in New Window를 통해서 윈도우 창에서 볼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뭐 HTML 파일을 공유하거나 뭐 URL 주소를 공유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게재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맥스 바운드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옆으로 당겨도 다시 지정한 범위로 돌아옵니다. 뭐 여기에 뭐 샤이니 같은 프로그램까지 쓰면 더욱더 부드럽고 더욱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코로나 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적인 코로나 맵을 1번부터 30번까지의 확진자 정보만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용한 데이터는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링크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